차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전지구적인 이 위험 요소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게 위험하고 또 그래서 전지구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살펴봤어요. 지역별로 주요 위험의 요소가 뭐가 있는지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제가 쭉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 각 지역의 대표적 주요 위험을 분류해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왼쪽에 보면 물리적 시스템, 가운데는 생물학적 시스템, 제일 오른쪽은 인간이나 관리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위험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쭉 측정해 놨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먼저 극지방입니다. 극지방은 생태 시스템에 대한 위험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위험도 크고요. 그리고 전례 없는 사회 변화에 따른 생계, 건강 및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은 잘 보시면 하천 및 연안 지역을 범람으로 인한 피해들이 증가하고 있어서요. 실제로 뭐 하천 또는 이제 연안 잠식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생계나 건강이나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극한 고온 현상이나 산불로 인한 피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를 볼까요? 아시아는 인프라나 뭐 생계 또는 거주지의 홍수 피해가 심각해요. 홍수 피해가 심각하니까 하천이나 호수, 호수의 어떤 범람이나 홍수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안 지역이 침식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계 건강, 경제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고온 관련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수자원에 대한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생계, 건강, 경제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아프리카는 식량 생산도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문제는 생계, 건강 또는 경제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거는 해양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군소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소들이 지역별로 주요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위기 보고서를 냈어요. 쫙 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2023년 1위가 생활비 위기인데요.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경제 위기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회적 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환경적 위기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보시면 2023년도 2위, 4위, 2022년도에는 기후변화 대응 실패, 극심한 날씨,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 감소 이렇게 되어 있죠. 2021년도는 어때요? 2위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생물 다양성 감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등이 아주 중요한 세계 위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2023년에 리스크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향후 2년간 인류를 위협할 단기 리스크.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동안 인류에게 도래할 굉장히 짧은 어떤 위험 요소들은 첫 번째가 생활비 위기고 두 번째가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사실은 전쟁 위기들도 굉장히 큰 위기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넓게 보면 향후 10년간 인류를 위협할 장기 리스트는 자, 1번 기후완화 실패, 2번 기후 적응 실패, 3번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 4번 생물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등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위기들이 우리 사회에 도래한 위기라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위기들에 맞닥뜨린 세계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순차적으로 천천히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2년도에 스톡홀름 회의에서 범지구적 환경 이슈가 처음으로 국제회의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UN 기후변화 협약,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했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본법적 역할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체적 강제사항이 없는 거예요. 원칙은 형평성을 강화하고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을 지도록 하자.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조금은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언제냐면 교토의정서예요. 일본 교토에서 실시한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그래서 실행법적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6대 온실가스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산화탄소, 메탄 등등이요. 그리고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다시 말하면 선진국이 지킬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게 됩니다. 1997년도에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남아공 더반에서 2012년 교토의정서 종료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97년부터 2017년까지 교토의정서가 실효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비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협의체를 마련하자 이렇게 하지만 실패합니다. 왜? 서로의 이해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2015년도에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프랑스 파리에서 맺게 되고요.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체제를 넘어서서 196개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체제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로 2021년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2021년 6월에 세계 137개국에서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배출량인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탄소 중립을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2021년에 탄소 중립 선언에 입각해서 전지구적 현황이 이렇습니다. 미국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고요. 2021년도에 파리협정을 재가입했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50%에서 52% 감축하겠다 이야기하고요. 영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의무화하고 2019년 6월에 법제화합니다. 스웨덴은 2050년이 아니라 2045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겁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요. 그래서 2019년도 그린딜을 발표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했습니다. 브라질도 2050년 탄소 중립 선언했고 일본도 선언했고요. 중국은 206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후위기가 지구의 강력한 위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인 이런 의지들이 표명화되고 있고요.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또 우리가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뭐였죠? 기후변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후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기후변화는 뭐였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가 있고요. 그 인간의 행위 때문에 촉발하는 기후변화를 기후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도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지구적인 노력은 뭐였죠, 우리가? 그렇죠. 전지구적으로 2050년에는 탄소 중립 선언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 우리 사회가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영역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강의였는데요. 잘 들어주셨고 잘 정리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기후위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